지금 오늘 정 목사님, 네. 6시 반부터 회담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앞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6시에 이제 남북이 만났고, 본격적인 회담은 이제 6시 반부터 이제 했으니까 한 지금 3시간 가까이 회담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뭐 성과물이 조금 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도 뭐 성과를 내야 되겠죠. 뭐 그럼 양측에 이제 본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우선적으로 소위 그 대북 그 심리전과 관련된 뭐 확성기 방송 뭐 이런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일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전시 상태, 준전시 상태라고 저쪽으로 표현해 주는데 이 상황 자체를 빨리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요구가 우선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팽팽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대화를 한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오늘 회담이 뭐 안보 책임자와 통일 정책 책임자가 만나는 그런 2+2 회담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영건 비서의 직급이 변화됐다는 격상됐다는 거를 지금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회담에서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첫째 보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으로서 후보위원회에서 그 상무위원이 아니라 정위원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그 대남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 그 인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침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한때는 굉장히 그 VIP, 소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떴다가 뭐 숙청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철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 김양건 그 부장의 경우는 상당히 그 지속적으로 신뢰를 나름대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실제 그 김양건 그 부장이 이 대남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좋은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략 그리고 또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인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번 그 최고위급 회담 자체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볼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김양건도 김양건이지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우리 회담의 그 카운터파트로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또 그게 정치적 북한 측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총정치국이라고 한다면은 당적으로 군대를 지도 통제해 나가는 그런 최고위 그 조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수장이니까 저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남북한이 산적해 있는 또 바로 당면 과제인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최소한 원론적인 혹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정도라도 수준에서 정도라도 뭔가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고위층들이 만나서 뭐 사실 지금 당면 현안이 이제 목함 지뢰와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 해서 이제 비롯된 그 남북 긴장 상태인데요. 그것만 뭐 지금 3시간 가까이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그 남북한 그 현안 문제들, 뭐 금강산 문제, 오이사 조치 문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산가족 문제,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문제 등등 해서 뭐 굉장히 얘기가 좀 확대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에는 이번 만남 자체가 특히 보십시오. 지금 인물들이 양 그 두 분이 그 지금 참석해가지고 오프로 소위 그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그 배석자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배석자가 아예 없습니까? 배석자가 지금 앞서 테이블에 2명씩 두 명씩 따로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건 다행인데. 아니 배석자는 없고 2명. 그렇죠. 2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또 그것도 한계가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상당히 거시적이고 또 그 원론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물꼬를
트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본다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조건 때문에도 상당히 그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단 북한의 전시 상태라든가 이런 그 공세적인 대비 태세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위 심리전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활동 자체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또 시간이 끌어질 수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이게 사실 풀기가 짧은 시간에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사실 남북관계가 그렇죠. 꼴대로 꼬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풀리기는 뭐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은 회담 구성에 2+2 가장 이제 고위급 당국자가 만나기는 했지만 실무자들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라든가 실무적인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아마 어떤 합의 도출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남북 대화와 어떻든 그 남북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진짜 묽고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아마 오늘 회의에서 탐색하는 정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2차 고위급 회담으로만 이어질 수 있고 그 이제 일시가 잡힌다면 그건 아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회의가 재개되고 진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어떤 지금 현재 경계태세를 굉장히 높여놓긴 했지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태세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갖는 어떤 기대와 어떤 안정감 같은 거는 남북이 저렇게 만나서 얼굴도 보고 대화를 통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든 앞으로도 향후 남북이 서로 접촉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도 이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상체제도 가동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구수봉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오늘 낮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비상체제를 유지한 채 회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머물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되면 논의를 거쳐서 곧바로 각 당 차원의 브리핑을 통해 회담 내용에 대한 논평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야는 남북 당국 간 회담 시작에 앞서서 각 당 차원의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백성주 국방차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는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북한이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결자 해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백승주 국방차관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백 차관에게 급박한 상황으로 바쁜 와중에 국회에 보고차 방문한 데 감사하다는 말부터 건넸습니다. 이후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으럭 의원이 백 차관에게 회담 이후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묻는 등 야당 지도부는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요. 협상 오늘 결과 발표를 당초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청사에 돌아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브리핑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좀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이 대목은 조금 좀 이제 성격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홍영표 장관께서 이제 하는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큰 아웃라인 속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낸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좀 적합한 것 같고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은 그 군사적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 군사적 도발 뭐 이것에 관계된 소위 이제 군사 안보적인 그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 내용에서도 핵심을 이룰 것은 결국은 군사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소위 그 외교 군사 안보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실장께서 발표하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또 의미가 충분히 처음부터 어제 오후 4시에
북한이 이제 회담을 제의하면서 자기네가 김양건 비서가 나올 테니까 김관진 실장이 나와라. 네.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 경우도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쉽게 접근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김양건 소위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일단 나름대로 이 대화 술이라든가 이 회담 술, 그 기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 소위 김양건 경우는 이제 남북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그런 중요 인물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또 그래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경우는 그런 것만 갖고 실제 내용은 어떻든 취더라도 그러나 실질적인 거기에 담겨야 될 것들이 보면은 꼭 정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또 전하는 어떤 상대 카운터파트조차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이번 경우는 엄격하게 남북한의 단순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남북한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가지고 초래된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이런 등등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랄까 그죠? 이런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도 김양건보다는 사실 북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총정치국장이 나와서 또 우리의 얘기를 듣고 또 그쪽에서도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뭔가 결론을 대출해내야 보다 더 그래도 확고하고 좀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구도를 사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북한이 수용했다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이렇게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개가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개가까지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아직 이른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승리를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대화를 우리가 제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나오도록 그런 것을 이제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런 단호한 그리고 적극적인 태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이제 회담이 지금 6시에 만나기로 해서 6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시간 남짓 됐고요. 통일부에서 이제 관련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회담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겉으로 이제 조금씩 드러난 거는 유일하게 이제 화면 조금 이제 공개한 게 전부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회담이 이제 끝났다. 곧 이제 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약간의 혼선이 빚어졌는데 통일부가 아니다.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것은 당초 홍영표 장관에서 김관진 실장이 발표를 한다.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다면 이제 통일부 장관에서 국가안보 실장으로 발표 주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 뭔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고 만약에 이걸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손 치더라도 이걸 중심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냥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사실 이번 사태는 민간 교류나 남북 간의 관계 개선보다는 사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군사 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서 대화를 제의를 했을 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와라 그런 요구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도 사실은 이번 사태가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확실하고 무슨 어떤 성공적인 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관진 실장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 홍영표 장관에서 김관진 실장으로 바뀐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이 회담 결과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뭐 사실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보면은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담을 결렬시킨 게 사실 북한이 많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오히려 북한에서 급이 맞지 않는 이런 좀 제안을 애초에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이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를 뭐 좀 가볍게 봤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북한이 네. 그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네. 달라진 게 사실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그 김양건이가 됐던 이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한다면 사실 통일부 장관이 이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것이 연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됐음인지 저쪽에는 꼭 청와대 이쪽만 고집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김관진 그 NSC 실장을 지목을 해서 김양근과 자기 카운터파트로 회담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행태를 사실 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번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북한이 나오는 데 대해서 뭔가 그 요구 수준이라든가 네. 방식을 좀 깬 그런 그 의미도 좀 동시에 있다. 근데 사실상 그 김양근이라고 한다면은 네. 북한에 있어서는 뭐 저쪽에 그 소위 우리처럼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그 인물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실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역시 노동당입니다. 네. 노동당도 중앙당에 적어도 비서급 혹은 그 부장급 네. 이런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부문별 정책 결정에 실무적인 어떤 차원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김양건, 우리는 또 사실 통일부 장관,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는 네네. 정책 결정에 어떤 의미에서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 사실은 저게 그 김양건 비서가 김관진 실장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실급술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문제로 얘기한 거는 사실 8월 4일 날 그 목심지뢰가 있을 때 우리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보냈는데 북한에서 접수조차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격을 굉장히 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격을 따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격의 균형은 뭐 그렇게 우리가 따지기 전에 맞춰진 거는 같고 일단 네.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렇게 서로가 조율을 해가면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네. 성사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